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주말의 시작이 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눈을 떠보니까 잠자기 전에 좀 안 좋았는데 눈 떠보니까 그래도 반등이 일어났죠. 나스닥이 드디어 3일 만에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시 긴축하는 모습이 시장을 이제 짓누르고 있죠. 미국이 이제 파웰이 까놓고 난 두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 여기에 영국은 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노르웨이 같은 튼튼한 나라들도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의 고삐를 취해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굉장히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긴축을 풀어야 될 때 오히려 긴축을 하는 그 모습이 왜 이럴까? Why? 이 부분이 향후의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가 중요한 글로벌 시장의 향후 전망과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걸 뒤집어 보면 지금 시작이 의외로 골디락스다. 그동안 말은 긴축이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서 잘 버텨왔고 그리고 시중에 생각보다 많이 풀린 돈이 많이 거치지 않으면서 이게 주식시장으로 가면서 자극을 많이 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다는 거죠. 많이 풀린 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이 오르면서 부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부의 효과가 소비를 자극하고 그 소비가 결국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동력,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부의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갔고 그 주식시장의 소비를 자극하고 그 소비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이러한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발빠른 국가들을 중심으로 긴축에 다시 나서는 모습.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두 번에 저렇게 경고를 날리는 것은 소비와 이런 것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바탕에는 주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주식시장에서 큰 재미가 있었다. 빅재미가 있으면서 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늘어난 인구에서 이렇게 주식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오는 그 부의 효과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시장이 골드렉스였다는 거죠. 네, 뒤집어 엎어보면 문제는 그렇다면 이러한 골디락스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퀘션 마크인데 일단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맞추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정도 휘두르고 말 거라는 칼이라면 시장의 그 상승 트렌드는 막을 수는 없다. 일시적으로 침체와 주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썸머늘리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핵심이 결국 7월 초에 미국의 각종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새로운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는 거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썸머넬리의 마지막 30%를 먹기 위한 랠리에 불을 지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주 한 주 정도만 우리가 잘 버티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분기 말이라는 그 시간적 제약적 요건 때문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은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막 물량을 쏟아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2차 전지, 의료회기, 미용기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량이 쏟아지는 걸 보면 전부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들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분기 이익을 슬쩍 확정시키는 그러한 매도세이다. 이게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결국 글로벌 긴축의 핵심은 각 국가별로 많이 오는 주식시장의 부의 효과가 소비를 끊임없이 자극한 결과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는 분기 말 이익 실현을 위한 기관 투자가들의 끊임없는 매도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금일 시장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01, 나스닥이 0.95, 나스닥이 반등을 해줬죠. S&P 500이 0.37. 장 초반에는 다들 이렇게 안 좋게 시작하다가 장 막판에 모든 악재를 다 이기고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악재가 다 선방에서 두 번 금리 인상하고 유럽들 금리 인상하고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됐는데도 이것을 다 딛고 올라섰다는 것은 시장이 악재에 어느 정도 내생이 생겼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비 0.2%로 예상을 상회했다. 미국의 SK온과 포드 합작사 블루오벌이라는데 12조 원에 대해서 조건부 대출을 승인해줬다. 이 SK온은 오늘 주가가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 SEC가 여러 엔비디아 이사진이 최고 주식을 대량 처분을 했다. 여기도 양아치가 있네요. 미국도 양아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면들이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주가가 못 오르고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포착이 되죠. 네, 제이미 다이아몬드 JP모건 회장이 작년 2월 고점 대비 18% 이상 하락을 할 것이다.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잘 맞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파워만 있지 이런 말 사람들은 대가들의 말을 이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X 같은 영국이 깜짝 비스텝으로 기준금리를 5% 50bp나 인상을 했죠. 네, 금융위 이후에 최고인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영국은 브렉시트를 탈퇴하면서 물가 부담에 시달릴 것 같아요. 사람 공급도 안 되고 물자 공급도 싼 걸 못 받아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브렉시트 탈출이 원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 같아요. 파웰이 최종 금리 수준 가깝지만 금리 인상 필요하다. 난 파웰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건지 내리겠다는 건지 어정쩡한 스탠스. 금리 올릴 필요는 있지만 거의 다 왔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뭐가 뭔지 네. 이 양반 정말로 빨리 퇴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터키는 기준금리를 8.5에서 15%까지 인상을 했네요. 네, 와,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나라입니다. 글로벌 긴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유가가 4%나 급락을 했어요. 네, 이런 것은 뭐 재고는 줄었지만 결국 글로벌 시장의 긴축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 이 상황으로 유가가 폭락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유럽은 여러 경제 지표 중에서 유럽이 계속 뭐 금리를 올리고 긴축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수는 천연가스죠. 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상당된 천연가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러한 것들도 인플레이션의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을 찾던 천연가스가 야금야금 네덜란드에 상장된 유럽 향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을 주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달러 지수하고 뭐 이런 금리 같은 것들을 들면서 금리 두 번 올린 거에 대해서 시장은 역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달러는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102.42. 금 가격은 오히려 1.08 하락을 했고요. 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2년짜리가 7.8bp 상승을 했고 4.78로 10년짜리는 3.793, 7bp나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장이 뭐 하는 이야기 다 들었던 이야기라고 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올리고 미국 파월의 발언을 보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네. 이러한 그 심지 센티가 금리를 자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금리가 하락을 해야 기업의 밸류도 좀 낮아질 수 있고 퍼도 낮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빅테크라든지 IT라든지 제약바이오들이 올라가면서 주식을 끌고 올라가는데 실질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것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WTI가 폭락을 했습니다. 4.11%나 하락하며 69.32달러, 6자를 보게 되네요. 일단 CPI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반응. 이렇게 긴축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없다, 연착륙이다, 슬라이스에 살짝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그 자료를 만들 때 보면 미국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선행지수도 발표가 되고 뭐 캔자스 시티 연은 지수도 발표되고 여러 제조업 지수도 발표되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올 초에 발표될 7월 초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으니까 슬로우 다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는 CPI 쪽에서는 좋지만 경기가 침체가 된다를 주식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볼 확률, 그렇게 된다면 주식은 한 번 더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양날이 칼인 모습인데 저는 주가를 하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PI에 대한 이 설레발,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의 설레발보다는 결국 경기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보다도 침체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의 방점을 지킬 가능성,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테슬라는 어제 5% 하락을 하고 장초반 4% 이상 하락을 한 것을 딛고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64달러를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미국 올가 IB들이 강력 매수는 17개 회사, 매수는 14개 회사, 중립은 17개 회사, 시장 수익률 하엔 이 2개 회사, 매도가 3개 회사 뭐 이렇게 했는데 최저, 뭐 평균, 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335달러가 최고까지 있네. 평균은 195달러다. 뭐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상당히 뭐 목에 차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추가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성장 동력,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 이제 차저 충전기를 함께 공유하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이걸 통해서 플랫폼을 잡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긍정적인 모습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장이 찾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없으면 주가는 다시 200달러 근처까지 밀릴 확률이 있고 이걸 발견한다면 주가는 제가 말했던 400달러, 500달러까지 한 번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당분간 테슬라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최저가 24.33달러도 있어요. 오, 나 굉장히 충격이 있네. 이걸 못 봤네. 230달러인가 243달러인가 봤더니 아닙니다. 24.34달러도 있고 최고가 335달러, 평균이 195달러인데 지금 가격이 264달러니까 평균을 이미 넘어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빅테크가 상승한 이유 중에 애플도 있죠. 아마존, 애플 이러한 대형 우량주 빅테크 기업들로 돈이 쏠리는 거죠. 시장이 이제 중소형주를 계속 노리고 있다가 막 물량이 쏟아지고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니까 또 피해서 대형 빅테크 우량주로 가는 모습이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찌글찌글하네요. 이사진들이 뭐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데 일단 500달러가 저의 목표 가격입니다. 네, TSMC는 1.46%, 103달러, 1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4% 상승, 메타 플랫폼스는 0.26% 하락, 노블록스는 0.96, 40달러 이하를 계속 놀고 있네요. 네, 이 메타 참 머리 아프고 생각만큼 시장의 개화의 폭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뭐랄까 작은 고래로 이제 소멸돼가는 듯한 느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어제 넘긴 이후로 여전히 3만 114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시장의 다양한 치고받고에서 결국 비트코인이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 간단히 내봅시다. 시장은 다음 주 내내 조급 박스권이 전망이 된다. 앞서 언급한 분기말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분기말을 앞두고 이익을 확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은 금요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 7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13일 미국 CPI 지수 발표 전까지 매수보다는 지키는 전략, 매도가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상승의 도화선이 됐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며 시장 반등의 시발점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될 것이다. 7월 초에. 우리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충격적으로 서프라이징을 주면서 시장이 한 단계 더 썸머넬리에 박차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죠. 그런데 단점은 지난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상당히 내용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번에도 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일단은 DDR4라든지 주력 산업의 어떤 그 반도체 가격이 여전히 돌지 않고 비실비실하니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DDR5라든지 HBM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은 이미 시장에서 턴어라운드를 하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에 대한 것도 없다는 거죠. DDR5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겠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이 HBM과 DDR5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 좀 어두운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7일날 발표된 삼성전자인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280억, 플러스 한 300억에서 500억 사이 이 정도 플러스권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적자가 3조에서 1조 8천억 사이, 그러니까 편차가 심한 한 2조 정도 적자. 예상은 초창기에는 3조 정도 적자를 예상했는데 2조 정도 적자가 난다면 마이너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7월 초에 발표될 미국의 대형 기업들의 그러한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시장의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초석과 모범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자. 지난달 엔비디아가 우리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듯이 새로운 그 무엇이 늘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서머넬리에 이제 5분 능선을 지나 7분 능선 근처에 와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너무 빨리 이제 급한 것을 등산을 해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야죠. 여기서 오이도 먹고 물도 마시고 초콜릿도 먹고 좀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에너지로 마지막 고점까지 30%를 달려가는 그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는데, 그 시발점은 7월 초에 발표될 미국의 기업 실적들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번 서머넬리의 마지막 장식은 미국 빅테크 그리고 IT 기업들의 좋은 실적 발표가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그 좋은 추억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또 그렇게까지 너무 어둡게 보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즐거운 주말을 시작입니다. 주말을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제 매월 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력기계,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다음 달 추천 종목, 10종목 이런 식으로 3명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로 방문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날카롭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향후에 뭘 사야 되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관심이 있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 좋은 카페입니다. 네, 리딩하고 이런 카페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말의 시작입니다. 어제 이제 반등을 해줘서 약한 반등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의외로 금요일이라는 그 시간적 벽이 전장은 강할지 모르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급하게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는 것을 좀 한 템포 쉬어라. 많이 좋았던 종목들이 살짝 꺾여서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더 조정이 더 이어질 확률, 살 기회는 많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다. 급한 사람이 돈을 잃게 되는 게 이 시장의 특징이죠. 네, 여러분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스터디 모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모임 12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